의사 중에서도 명의가 있듯이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소위 금손이라고 불리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조선일보가 아주 까다롭게 모셔온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 키워낸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 고수들 한 분 한 분 모셔가지고 투자에 대한 고급 정보를 나누는 금융 토크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KB증권의 이은택 주식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머니머니의 첫 번째 손님으로 왜 이은택 팀장님 모셨는지 아시나요? 자세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선일보가 그 FM 가이드랑 같이 공동으로 매년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을 선정합니다. 제가 좀 전에 그 금투협회 그 자료를 좀 보니까 그 증권가 애널리스트가 한 1,100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엄선하고 엄선해서 20명 정도 이렇게 가장 그 잘하시는 애널리스트 20분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은택 팀장님은 또 특별상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또 첫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참 이 애널리스트 쉽지 않은 직업이죠. 이게 어떤 건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애널리스트는 이제 금융시장과 기업을 분석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제 애널리스트가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경제나 뭐 자금의 흐름 이런 걸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좀 경제나 뭐 이렇게 자금을 분석하는 전략 애널리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쉽게 얘기하면 그 애널리스트라는 거는 그 배를 이렇게 딱 항해할 때 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가르쳐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 또 상인이 이제 장사를 할 때 그 이게 얼마나 무게가 잘 나간지 뭐 이런 걸 측정하는 저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전략을 만드시는 분이고 저울 역할을 하는 분이 이제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근데 또 특별상을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 특별상은 애널리스트들이 투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잘한다, 좋아한다 이런 분한테 드린 게 특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아주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 인기 투표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네. 얼떨떨하면서 처음 받으셨어요? 좋았습니다. 네, 특별상을? 네, 처음 받았습니다. 예, 이게 상당하시네. 그 상은 네. 어떻게 받으셨나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시상식을 따로 하진 않았고요. 예. 네, 택배로 이제 트로피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택배상을 받으셨네요. 어떻게 네, 보면. 택배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럼 뭐 이렇게 멋진 분을 모셨는데 그러면 잠깐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은택이라고 하고요. KB증권에서 주식전략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비행기는 이 정도 태우고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그 주식 시장 얘기, 글로벌 시장 얘기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연준이 이길까, 시장이 이길까 이런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최근 이제 미국 중심으로 상당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준하고 시장이 약간의 이제 시각차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정확한 또 명확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그 소식 들으셨죠? 미국 그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올랐죠? 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전년 동기 대비 4.2% 이 정도 얘기하는데요. 이제 전년 동기보다도 이제 좀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 네.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어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이제 전년에 이제 코로나였었잖아요. 작년 네, 이맘때가. 작년에 코로나가 막 시작했죠. 네,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이 높게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했어요. 사실 그 월가 전망도 네. 3.6%인가 그렇게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년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이제 전월하고 비교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이번이 4월 데이터가 발표됐으니까 3월 데이터하고 비교한 걸 한번 보시면은 예. 그게
이제 핵심 물가 지수 그러니까 코어 CPI 기준으로 0.9% 상승인데 물가에도 핵심이 있고 비핵심이 있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물가 지수가 있고 여기서 음. 이제 변동성이 높은 것들, 뭐 석유라든지 오일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식품 가격 이런 걸 뺀 게 이제 핵심 물가 네, 지수라고 그 핵심 하는데 물가가 어땠는데요? 핵심 물가 지수가 0.9% 상승했는데 0.9라고 하면 별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것 같지만 예, 예. 이게 지금 거의 40여 년, 3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39년 만에요? 네. 그런 상당히 놀랄 만한 소식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네네. 주식시장에 그때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또 하나 뭐 이유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물가 상승이 요즘에 기사를 보면 뭐 목재 가격이라든지 네. 철강 가격 이런 게 많이 올라서 뭐 유가도 좀 오르고 그래서 상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네, 하는 깜짝 건 놀랐다고 그랬죠. 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음. 그러니까 근원이란 건 이런 걸 뺀 거죠. 변동성이 큰 석유나 이런 걸 뺀 거기 때문에 이걸 빼고 나서도 굉장히 크게 물가가 오르고 있다. 그런 상당히 것들은-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4.2라는 이 숫자가 놀랍게 하기도 했지만 네. 그 안에 있는 걸 들여다보면 더 놀랍다. 심각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더 갈 것 같습니까? 지금 뭐 4월 물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 얼마나 더 갈 거냐 그러니까 하반기 전망이 어떨까? 뭐 이런 얘기죠. 네. 예. 일단은 왜 이게 이렇게 올랐을까라는 예. 걸 좀 생각해봐야 될 예. 건데 사실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이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되는 건데 수요가 너무 좋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좋다 그 좋다 보복 보니까 소비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 코로나로 눌려있던 소비 뭐 네. 지금 막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요가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공급이 그걸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경제학에서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은 가격이 오르는 쪽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처음 하나의 주요 예. 원인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노동시장 문제예요. 노동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4월 노동 지표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었어요 예상보다. 뭐 100만 명 증가한다고 월가에서 네. 봤는데 26만 6천 명인가? 그렇죠. 뭐 그렇게 늘었죠. 그러니까 네. 3분의 1도 아니네. 4분의 1 정도 늘어난 거네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했던 게 음. 일반적으로는 이게 고용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안 됐구나. 기업에서 사람을 많이 안 뽑았구나. 경기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거? 근데 예. 사실 이번에 완전 달랐어요. 음. 일자리는 굉장히 많았어요. 일자리는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 뭐 제가 두 번째 문제로 적어놨지만 화면에 여기 네. 팀장님 리포트가 지금 나오네요. 네, 여기 예. 제 예. 얼굴도 잠깐 예. 나옵니다. 네, 그 노동시장의 공급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실업수당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받으면은 뭐 주당 한 뭐 60, 70달러 정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주별로 다 다르지만 예. 그 정도면은 굳이 나가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 많고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거기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네.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취업자가 생각보다는 별로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노동시장의 공급이죠. 네. 공급이 여기서도 굉장히 적어요. 그럼 이것도 아까랑 똑같죠. 공급의 문제가 노동시장의 있네. 수요는 많은데 네. 공급이 적다. 그럼 어떻게 되냐? 노동시장의 물가,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 같은데? 지금요 예, 그 예. 뉴스 같은 거 보면 맥도날드 같은 데서도 일괄적으로 10% 올리겠다. 네. 치폴레 같은 그 네. 레스토랑 같은 데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고 친구를 소개하면은 뭐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미국은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더 준다고 막 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이게 결국에는 임금 상승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이제 상당히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잘 안 되는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얼마나 더 갈 거냐? 이렇게 그렇죠. 아까 질문했던 거를 이제 대답을 네. 하셔야 될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씩 예.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예. 답이 나오는데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문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네. 보복적 소비 막 이런 거 네. 하면서 네. 공급은 한정되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다. 그럼 이게 일단은 이 주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생산해서 납품까지 이루어져야지 이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납품이 될 때까지는 계속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서 이게 어떤 제품이 어느 정도 납기로 생산 시간이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2달, 3달 생산이 돼야지 네. 그 주문 받은 것들을 네. 어느 정도 네. 빼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 정도는 아마 2달, 시간 3달은 동안은 계속 뭐 수요가 더 많을 거다. 이런 공급보다는. 현상이 네.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보면요, 미국 연준에서는 그냥 일시적이다. 영어로 하면 트랜지토리. 네.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오셨는데 시장은 상당히 계속 갈 것 같다. 네. 뭐 이러잖아요. 사실 그 네. 해석하는 사람 분마다 다른데 사실 연준이 긴축을 선언하면은 저희는 시장의 조정이 나올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근데 네. 연준은 이게 일시적인 물가冲격이고 하반기엔 별로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건 일시적이다 일단 네. 어느 정도.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공급이 잘 안 돼요. 주문은 네. 많은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냥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여기에 가수요까지 가세합니다. 가수요라고 하면 어떤 얘기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주문이 막 몰려들고 있어요. 근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생산을 못해요. 그럼 굉장히 약오르겠죠. 네. 그럼 그때부터 어떤 걸 하냐? 막 야 재고 그냥 넉넉히 쌓아놓자. 오더를 뭐 미리 이만큼 줘. 만들자 네. 이런 얘기네. 주문을 이만큼 예. 내자 그냥. 예. 막 그럼 내고 예. 막 내가 막 먼저 쌓아놔요. 가져가려고. 예. 내가 예. 더 줄 테니까 더 줘. 예. 난 더 비싸게 살 예. 테니까 나한테 예. 줘. 이런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네. 이게 가수요인 거예요. 예. 이게 어떤 걸로 이해하시면 되게 쉬우냐면은 예. 작년에 그 마스크 대란이 있었죠. 네, 우리나라 네. 그 2월 달이었나 3월 달이었나 그때 뭐 마스크 사려고 막 줄을 약국 앞에 엄청나게 길게 섰던 그런 그렇죠. 기억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거를 뭐 이렇게 한 사람당 하나씩만 사고 이렇게 서서히 샀으면은 그런 대란까지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빨리 쟁여놓자. 없대니까 지금 네. 일단 사자 아마 이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가수용 좀 거죠. 가수요가 생기는데 그게 일시적일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마스크 한 장이 2,000원, 3,000원 했었죠. 2,000원, 3,000원 했지만 예. 지금 와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다 예. 공급이 나가고 나니까 그렇네요. 쑥 떨어졌죠. 예. 그게 한뭐 그럼 2, 결국 3개월 걸렸죠. 연준이 네. 하는 얘기가 맞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시장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도 사실 있잖아요. 앞으로 상황들을 좀 더 봐야겠지만 네. 이 가수요가 많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마스크와 비슷하게 하반기에 가면은 좀 어느 풀어진다? 정도는 좀 풀어질 가능성들이 아. 뭐 그렇다고 완전히 지금 상태처럼 네.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네. 볼 수는 없지만 그럼 상당히 하반기에 그런 게 풀어지면 시장이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 그렇죠. 팀장님은? 하반기에 예. 그런 우려들이 좀 옅어지면은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 일단은 이런 문제들을 한 번은 반영하고 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아까 잠깐 그 조정이란 말씀하셨는데 이 조정이란 걸 자꾸 이 증시 전문가들이 많이 써요. 근데 조정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가 하락이라는 뜻이죠. 예. 네. 주가가 얼마나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을 얼마나 할지는 사실 그때 이제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들을 말씀드리면은 보통 연준이 긴축을 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예. 꼭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선반영이 좀 돼 있다 그러면 네. 한 8에서 10% 정도 조정이 8에서 나오고요. 10% 정도 떨어지는 걸 조정이라고 대충 네. 생각한다. 아니면 예.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연준이 긴축을 하거나 아니면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연준이 긴축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거는 좀 하락폭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 연준은 혹시 언제 그러면 그런 긴축하겠다 그런 신호를 혹시 보내지 않을까요? 너무 이 시장에 과열되고 그러면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물가가 계속 오르면은 연준도 결국에는 뭐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자산 매입 규모를 좀 줄이거나 이런 행위들을 할 텐데 근데 이게 물가가 4월 달 물가가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지만 네. 요거 한 달 나왔다고 연준이 바로 발을 빼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생각해 보세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 네. 완화적으로 할 거고 네. 취업이 완전히 더 좋아질 때까지는 나는 움직이기 않겠어. 네. 완화적으로 가겠어라고 지금까지 계속 선언했는데 얘기했죠. 네. 한 번 이 데이터 나오고 아이고 나 취소.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취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이터들 물가 압력이 굉장히 크다는 네. 얘기가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더 나오고 고용 시장도 좀 회복됐다는 시그널을 보이면은 결국에는 뭐 초여름 정도에 예. 연준이 한 발 정도는 물러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는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물가 압력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긴축으로 그러면 갈수 살짝의 있겠다. 좀 조정이 있을 거다. 아까 말씀하신 뭐 8에서 10% 정도의 네. 주가가 하락하는 게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되면서 상당히 좋은 장이 생길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제가 요약을. 그렇죠. 근데 네.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너무 미리 말씀드렸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예. 연준이 예. 그 뭐 올해 여름부터 예. 긴축을 시행하는 건 아니고 음. 긴축의 시행 시점, 그러니까 그 자산 매입 규모를 좀 그것도 줄이는 잘 거는 모르죠. 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 항상 선반영하기 예. 때문에 올해 말쯤부터 아니면 내년 초부터 할 거예요라고만 말만 꺼내도 그걸 선반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반영하는 시점, 이제부터는 조금 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옛날에 저기 2013년인가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하겠다, 그러니까 자산 매입 줄이겠다를 5월달에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초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5월달에 엄청난 시장에 미리 다 약간 빠졌죠.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올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게 뭐 혹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재밌게도 연준의 긴축은 다 알고 있어도 긴축한다 그러면 새삼스럽게 항상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일들이 보통 반복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뭐 저기 우리 이은택 팀장님한테 그 전체적인 그 시장 상황하고 이 연준이 어떤 좀 태도를 보일까 한번 같이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쭉 정리하자면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뭐 물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 몇 달은 좀 더 갈 것 같고 그 사이에 약간의 주식시장이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8에서 10% 정도의 주가 하락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물가도 안정되고 상당한 상승장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시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네. 이제 어느 정도 폭으로 말을 하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그거는 거는 좀 그게 더 봐야 되고. 그게 뭐 물가 나왔다고 오늘부터 하락 이런 게 음. 아니고 이제 연준이 긴축하겠다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죠. 근데 그 시그널 주는 거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압력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한두 달 정도는 더 확인이 돼야 그때나 뭐 움직이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 있는 일들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4월 당장 4.2%의 물가 상승했다고 깜짝 놀라지 말고 조금 지켜보자. 이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이제까지 지금까지 이제 방현철의 머니머니 1회 엄청난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예. 그 KB증권의 이은택 주식 전략 팀장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니 이제 우리는 구독자 여러분이죠. 이제 이분들한테 이은택 팀장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좀 딱딱한 얘기긴 하지만 경제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읽는다면은 우리가 크게 손해 보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봐두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